항쟁의 기관차 12월호, 끝중 정세, 한국전 도발 위한 계엄, 반란의 시도. 12월 3일 22시 30분경 윤석열이 23시를 기해 전국 비상계엄을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12월 4일 01시경 국회에서 계엄령의 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04시 30분 국무회의를 갖고 계엄령을 해제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체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 직후 캠벨 미 국무부부 장관은 우리는 중대한 우려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과 서울에서 모든 급의 한국 측 인사들과 관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 같으며 그들의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다음날 이시바일 총리는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 언론이 전했으며 내년 1월 이시바의 방한설에 대해서는 한국 방문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 국영 인테르팍스 통신에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이 우려스러우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직전인 11월 말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의 특사단을 맞이했다. 한편 11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을 방문한 러 국방장관을 만났다. 최근 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전의 조선군 파병을 모략하며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중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4일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나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있는 중국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관련해 언급하고 이어 코리아 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12월 9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인가를 묻는 말에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과 헌법하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미 한 정상 간의 소통 계획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그것은 백악관이 할 일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와 한국 간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면서 우리는 코리아 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연기된 미한 핵협의 그룹 회의와 도상훈련에 대해 일정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도쿄에서 열린 미일한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언급하면서 삼국동맹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요한 과제였으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12일 셔먼 미 하원 의원이 한국의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위장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미 병력이 죽는 것을 미는 원치 않는다.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해도 미는 북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 북이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미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국회에서 한국 유력 방송인이 우방국 대사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암살조가 북한군으로 위장해 한동훈 국민당대표를 암살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을 구하는 위장작전을 벌이려 했다고 증언했다. 이 작전에는 미군 몇 명을 사살해서 미국이 조선을 공격하게 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제보해준 우방국은 미국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이 사전에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이후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북 국지전 도발에도 조선이 전략적인 내로 전시계엄이 불가능해지자 윤석열 반란 무리가 무리하게 대남자작극을 조작해 코리아 반도에 국지전을 도발하려 했다.